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아, 저 사람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틀렸던 경험. 심지어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처럼 꽂혀버린 경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점점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거나 둔해서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읽는 건 운에 맡기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알면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이 보이고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뿐 아니라 내 마음도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감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사람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첫 번째로 같은 차원에 서야 합니다. 차원이 맞지 않으면 같은 상황을 보아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다릅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은 그때의 공기, 냄새, 눈물, 심장이 무너지는 감각까지 동시에 떠올리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좀 무겁겠지 정도로만 느낍니다. 이건 슬픔뿐 아니라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깊이 즐거움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어도 그 폭발적인 감정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무대 공연이 끝나고 터져나오는 기립박수를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두 번 크게 느꼈습니다. 몇 년 전 제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을 때 저는 힘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가 저에게 말했죠. 내가 아무 말 없이 있어준 게 제일 큰 위로였어. 반대로 기쁨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았을 때 저는 예전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느꼈던 터질 듯한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리 지르며 기뻐할 수 있었죠. 그 친구는 그날 내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느꼈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노와 설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억울함 속 온도를 읽습니다. 설렘을 충분히 느껴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두근거림 뒤에 숨은 기대와 불안을 이해하죠. 그래서 같은 차원에 서기 위해서는 내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마음의 질서입니다. 혹시 나도 요즘 내 마음을 모르겠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건 이미 내 마음 안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화, 슬픔, 불안, 기대가 뒤섞여 어디서부터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럴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건 흐린 물안경을 끼고 바닷속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감정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내가 불안하면 상대의 웃음 속에서도 불안을 찾고 내가 서운하면 상대의 말투에서 무시의 흔적을 읽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은 스스로를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동료가 점심에 같이 안 가겠다고 하자 혼자 상처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동료가 급한 전화를 받아야 했던 것뿐이었죠. 이건 그 사람 마음을 읽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상대방 위에 투사한 겁니다.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해석의 렌즈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는 지금 뭐 하다라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분류하세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불안인지 기대인지. 마지막으로
그 감정의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화난 건 상대 때문일 수도 있고 내 피로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 과정을 거치면 흐릿하던 거울이 닦이듯 상대방의 진짜 표정이 선명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표준입니다. 표준이 없으면 그날의 기분이 마음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농담을 웃으며 넘기지만 기분이 나쁘면 비꼰 거 아냐? 하고 받아들이죠. 키를 잴 때 표준자를 쓰면 어디서 재든 결과가 같습니다. 하지만 짝퉁자를 쓰면 눈금이 뒤틀려서 같은 사람 키를 재도 170cm가 되기도 하고 165cm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읽을 때도 같습니다. 표준 있는 해석은 언제나 일관되지만 짝퉁 해석은 내 감정과 편견에 따라 바뀝니다. 짝퉁 기준은 대부분 내 기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하고 같은 사람을 매번 다르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해석은 결국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표준을 세우려면 단순히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세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원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판단하기 전에 최소 2번은 확인 질문을 한다. 화가 나더라도 먼저 23번 쉰다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봤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했다는 건 해석이죠.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세 번째, 감정과 표준을 분리하세요. 기분이 좋을 땐 너그럽게, 나쁠 땐 까다롭게 보는 건 표준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표준은 기분에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내 해석이 그날그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같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 같은 차원의 서기, 마음의 질서 세우기, 흔들리지 않는 표준 갖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오해는 피할 수 없고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세요. 같은 자리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마음은 정돈되어 있는지, 기준은 명확한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